2장 순환기계에 있어서 심전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의 유래나 아니면 심전도의 원리, 그리고 심전도의 각 파장의 정의 등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간단히 심전도를 측정하고 나서 분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임상적인 적용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심전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심전도, 일렉트로카디오그램, ECG 혹은 일렉트로카디오그램, EKG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심전도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과학자처럼 빌렘 아인트호벤이라는 그러한 네덜란드의 과학자에 의해서 처음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심전도를 고안을 해서 결국은 192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인토벤에서 고안된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심전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심장에서 연유된 특유의 전압 변화, 활동 전압의 변화를 체표해서 기계를 사용을 해서 체표해서 기록한 그림이 EKG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3년도에 한 30, 20년 전에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우리 생체는 우리 생체 안에 특히 심장에서는 자동성, 즉 페이스메이커 셀에서 전기적인 흥분이 스스로 발생이 되어서 이러한 전기적인 흥분이 심근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이러한 전기적인 흥분을 통해서 심근의 수축, 심방과 심실에 심근의 수축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심장의 박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서 유래한 그러한 전압의 변화를 생체 체 바깥에서 이제 그걸 측정하는 건데, 우리 생체는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해질이 풍부해서 전기적인 그러한 자극의 흐름이 잘 흘러다니는 그러한 어떤 도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표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KG의 원리, 어떠한 전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체표해서 이제 관찰하는 이 원리는, 먼저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비커나 그런 샬레 같은 데다가 그 안에 이제 전기적인 그러한 흐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전해질을 넣고, 가운데 건전지, 즉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그런 배터리, 건전지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라이트 배터리, 여러분 프레시라고 하죠, 그죠? 그런 손전등에 넣는 배터리를 넣고 나서, 그렇게 되면 비커 안에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는 음극과 양극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커런트, 아이오닉 커런트,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보게 되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전해질이니까 전류, 아이오닉 커런트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죠.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떤 그러한 탐침을 놓고, 어떤 일렉트로드를 놓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전압, 볼테이지를 측정해 보면, 만약에 A와 B 위치에 놓고 우리가 볼테이지를 측정하게 되면 이 건전지의 어떤 최대 배터리의 최대 값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몇 볼트라든지 몇 미리볼트라든지 볼트,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최대 값에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탐침을 포인트를 C와 D 위치에 놓게 되면 C와 D와의 어떤 그러한 볼테이지
디퍼런스, 볼테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측정해주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오닉 커런트, 즉 배터리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탐침을 어디에 놓고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최대값도 얻어줄 수 있고 최소값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뭐 어떤 동물이나 개구리 어떤 그 카디악 머슬 셀이 이제 하나의 세포가 만약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심장에서는 마치 여러 개의 세포가 마치 기능적인 합부체를 이루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세포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갭정션이 발달되어져 있고 전기적인 저항이 낮기 때문에 마치 그 안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하나의 세포 스트립처럼 전기적인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마찬가지로 어떠한 비커나 어떠한 샤레에다가 그 안에 이제 그 전해질을 집어넣고 가운데 세포 하나 혹은 이 세포가 기능적인 합부체에 의해서 심장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세포라고 이걸 가정을 하게 되면 세포 안에는 안정 상태에는 모두 네거티브 차지를 띤 음이온들이 세포막 안쪽 면에 라이닝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요 세포막은 한 뭐 10나노미터 정도 상당히 그 얇기 때문에 바깥에 포지티브 차지를 띤 이온들이 라이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밑에 볼테지를 보는 것처럼 and rest, 즉 안정막 상태, 안정 상태에는 여러 개의 세포가 있지만 그것도 마치 하나의 세포처럼 안쪽에는 음이온들이 라이닝되고 바깥에는 양이온들이 라이닝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A, B, C, D 위치에서 전압 볼테지, 전압 차이를 측정해 보면 제로예요. 그런데 좌측에서 디폴라라이징, 즉 안쪽에 네거티브 차지를 띈 것이 플러스로 가고 바깥쪽이 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해서 디폴라라이징, 분극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좌측은 디폴라라이즈 됐지만 오른쪽은 폴라라이즈 됐으니까 이때 A와 B 사이에 전압차를 측정하면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세포의 요 건전지의 어떤 최대값 2번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A와 B의 어떤 그 탐침 일렉트로드를 놓고 측정하게 되면 그런데 디폴라라이징 그러니까 탈분극화되는 과정에서는 A와 B를 측정해서 최대값에 도달하지만 만약에 3번 위치에 있게 되면 3번 위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디폴라라이즈 된 상태예요. 탈분극화된 상태죠. ing가 아니라 끝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는 다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고 바깥에는 다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요. 이때 마찬가지로 A와 B에서 전압을 측정해 보니까 어떤 볼테이지 디퍼런스가 제로죠. 그래서 볼테이지 디퍼런스는 제로예요. 다시 리폴라라이징, 다시 이제 분극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분극화되는 과정은 좌측에는 안쪽 면이 네거티브 차지를 있고 오른쪽 면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이때는 전압 차이가 물론 절대값은 최대지만 최소값을 어떠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4번 위치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완전히 리폴라라이징 된 것이 완전히 이제 폴라라이즈 된 상태. N레스트가 되면 세포막 안에는 다 음이온이 있고 바깥에는 양이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5번에서는 A와 B의 전압차를 측정하면 제로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탐침을 C와 D 위치에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1, 2, 3, 4, 5 볼테이지 차이가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심장, 물론 심방과 심실 차이는 있지만 심장은 기능적인 합포체로 인해서 심방과 심실이 마치 하나의 세포처럼 이 전기적인 전압은 어디에서 그
페이스메이커 셀의 생근들이 바로 그 페이스메이커 셀의 생긴 액션 포텐셜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심근세포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그 전기적인 흥분이 우리 생체는 전해질이 풍부한 전기적인 자극의 흐름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도관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표면에서 어떤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일렉트로드 탐침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심전도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와인톱에는 이 체표면에서 기록된 심전도에서 그 5개의 파장과 그리고 파장과 파장 사이의 세그멘트, 분절, 그리고 파장과 분절을 합해서 그 인터벌, 그래서 5개의 파장과 2개의 분절, 그리고 2개의 간격을 이분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맨 먼저 나온 그 파장을 P파, 그리고 Q파, R파, S파, 그리고 T파죠. 그래서 이렇게 그 P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동방결절에서 유래한 전기적인 흥분이 심방에 있는 그러한 그 심근세포들을 탈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방결절, 그리고 결절간 통로를 거쳐서 방실결절, 아트리오벤트리큘라 노드, 그리고 방실다발, 어트리오벤트리큘라 번들, 혹은 뭐 히스 번들, 그리고 히스 번들이 이제 심실로 내려오면서 번들 브랜치, 좌우에 번들 브랜치, 그리고 마지막 심천부에 와서 퍼킨즈 파이버까지 오죠. 그렇게 되면 그 퍼킨즈 파이버에 와서는 이제 그 전기적인 흥분이 심실에 있는 심근세포로 퍼져서 어떤 심실에 어떤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파라는 것은 아트리얼 액티베이션, 즉 심방의 탈분극이에요. 그리고 Q파라는 것은 결국은 QRS파는 심실의 어떤 전기적인 흥분, ventricular activation인데, 먼저 Q파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개에서의 그림처럼 P파 같은 경우는 심방의 탈분극이고, Q파, QRS 컴플렉스 중에 Q파 같은 경우에는 심실 중격 좌측의 탈분극이에요. 그리고 나서 알파 같은 R웨이브, 알파 같은 경우는 좌심실, 내막에서 외막으로의 탈분극이고, 그리고 S파 같은 경우는 우심실의 탈분극이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적으로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좌심실에서 먼저 탈분극이 일어나고 거의 약간의 어떤 시간차를 두고 우심실까지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S파는 우심실의 탈분극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T파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밑에 그림의 이 그림처럼 그 심실의 재분극, 그래서 T파는 심실의 재분극이죠. PER 세그멘트와 그리고 세그멘트는 ST 세그멘트가 있고, 그리고 인터벌 간격은 PR 혹은 PQ 인터벌과 QT 인터벌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PR 세그멘트라는 것은 좌측에 있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 P파 끝에서부터 그리고 QRS파 전까지를 우리가 PR 세그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ST 세그멘트, ST 분절이라는 것은 QRS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그 T파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러한 그 PR 세그멘트 같은 경우는 심방의 수축을 의미하고, ST 세그멘트 같은 경우는 그 심실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파와 그 세그멘트, 분절의 그 합을 우리가 PR 인터벌과 그리고 인터벌이라는 QT 인터벌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그 PR 인터벌이라는 것은 그 P파와 그리고 ST 세그멘트 전체를 우리가 PR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QT 인터벌이라는 것은 QRS파와 그리고 ST 세그멘트와 T파 전체를 우리가 QT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그 PR 인터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동방 결절에 생긴 액션 포텐셜이 방실 결절을 지나서 퍼킨즈 파이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QT 인터벌이라는 것은 그 심실의 탈분급, 즉 그 심실의 탈분급부터 심실의 재분급까지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PR 인터벌을 통해서 동방결절에 생긴 액션 포텐셜이 방실 결절을 거쳐서 퍼킨즈 파이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PR 인터벌에 우리가 측정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그 방실 결절이 어떤 손상을 받기 쉬운 그러한 부위인데 이 방실 결절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QT 인터벌을 통해서 이 동물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그 전기적인 흥분이 잘 전달되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P파, QRS파, T파 그리고 각각의 세그멘트 그리고 PR 인터벌, QT 인터벌은 동물에 있어서 정상적인 동물에 있어서 어떠한 그 밸류,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벗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심전도를 측정하고 나서 이러한 값들을 벗어나게 되면 뭔가 전기적인 흥분, 뭐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진단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심전도의 실질적인 측정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전도는 체표면에 전극을 연결하는 방법과 또한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을 우리가 유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심전도에는 6개의 표준화된 그러한 그 유도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 유도법에는 쌍극 유도법과 단극 유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극 유도라는 것은 두 부위 간의 전의 차, 그래서 유도 1 같은 경우 아인토벤의 삼각형이라는 아인토벤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른쪽 있는 그림처럼 음전극은 좌측 앞다리에 놓고 그리고 음전극, 양전극은 좌측 앞다리 그리고 음전극 우측 앞다리에서 그걸 제1유도 제2유도라는 것은 양전극은 좌측 뒷다리 그리고 우측 앞다리는 음전극을 놓는 것 그리고 제3유도라는 것은 좌측 뒷다리의 양전극 그리고 좌측 앞다리의 음전극 이렇게 두 부위 간의 전의 차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쌍극 유도라고 얘기하고 단극 유도라는 것은 전극을 부착시킨 부위의 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R, AVL, AVF로서 AV라는 것은 Augmented Voltage 그래서 라이트 암 그래서 이것에 얻어진 값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를 증폭시켜서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AVR 같은 경우는 음전극은 레프트 암이랑 레프트 레그 왼쪽 앞발과 왼쪽 뒷팔에 음전극을 놓고 양전극은 오른쪽 앞발 그리고 AVL이라는 것은 양전극은 왼쪽 앞발 그리고 음전극은 오른쪽 앞발과 왼쪽 뒷발 그리고 AVF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또한 이렇게 그 심장에 의해서 심방과 심실의 탈분극과 재분극에 의해서 생성된 전류의 흐름 방향을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유도법에 따라서 벡터의 방향은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 2, 3 유도 중에 제2 유도가 이런 심전도 값이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심전도를 측정하는 방향이 심장의 가장 큰 단면축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얻어진 제2유도 값이 그 ECG에 의해서 보는 바와 같이 그 P파, QRS파, T파처럼 그 QRS파가 이제 가장 크죠. 그리고 AVL 쪽에도 보게 되면 AVF 쪽이 가장 큰 것은 그 전극의 흐름에 대한 그 벡터에 대한 그 전극의 의치에 따라서 측정되는 값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전도를 측정을 해서 임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먼저 전반적인 그러한 그 그림의 흐름이나 그림의 형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전형적인 예는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뭐 그러한 규칙성이나 어떤 전체적인 제너럴 인스펙션을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P파를 먼저 동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P파 다음에 QRS파, T파가 이어지고 또 PR 세그멘트나 PR 인터벌, QRX 그리고 PT, ST 세그멘트, QT 인터벌처럼 각각의 어떤 고유한 그 정상적인 동물의 시간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동물 중에 뭐 엘리펀트, 코끼리에서는 평균 심박동수가 30번 하고 PR 인터벌이 0.35초, QRS 컴플렉스가 0.15초, QT 인터벌이 0.6초죠. 그리고 개인 경우에 심박동수가 100번이면 PR 인터벌이 0.1초, 그리고 QRS 컴플렉스가 0.06초, QT 인터벌이 뭐 0.2초. 각각의 동물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런 값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뭐예요? P파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Q파, Q 컴플렉스를 우리가 인식해 준 다음에 그리고 각각의 그러한 P파나 QRS파, T파의 어떤 컨피규레이션,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게 유니폼하게 나오는지 뭐 들쑥날쑥한지 아닌지 뭐 그런 것을 일정한 값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나오는지 등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동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P파와 QRS파 아니면 T파 각각의 파와 파의 그러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R 인터벌, QRS 컴플렉스, QT처럼 정상적인 동물은 이렇게 어떤 일정한 밸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임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이제 QT 인터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 같은 경우 이게 0.3초에서 0.44초 정도를 해요. 근데 이것보다 만약에 증가하는 경우 그걸 롱 QT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것보다 짧아지는 경우 숏 QT 신드롬이죠. 그래서 롱 QT 신드롬인 경우에는 어떤 뭐 약물 뭐 도파민 블로커라든지 아니면 뭐 항전간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약물 그리고 합성적인 오피오이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롱 QT 신드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유전적으로 어떤 롱 QT1 혹은 뭐 12까지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쪽에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도 롱 QT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 소인이나 유전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약물 뭐 부작용 같은 거 이런 것에 의해서도 롱 QT 신드롬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 정상보다 짧아지는 경우에 숏 QT 신드롬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심방의 세동 아트리얼 파이브릴레이션 이런 경우에도 숏 QT 신드롬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P파, QRS파 아니면 여러가지 이러한 ST 세그멘트의 길이가 증가하느냐 감소에 따라서 심실이 비대했는지 아니면 심낭막 심 가장 외막에 있는 그 낭막에 액체가 축적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 심실에 허열 이스케미아 아니면 인팍트 뭐 경색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러한 각각의 P파, QRS파 아니면 ST 세그멘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물의 진단에 흔히 사용된다고. 본 그림은 전형적인 그러한 그 개에 있어서 심전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일정한 시간에 대한 활동 전압의 변화를 우리가 지표면에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동물의 그 심박동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3초 동안에 이것이 보면은 그 작은 그 박스에 5개의 박스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30박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3초 동안에 150박스가 지나갔으니까 한 박스당은 0.02초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심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P파에서 그 다음 P파까지 알파부터 그 다음 알파까지가 액션 포텐셜에 어떤 의해서 생기는 심박동수 한 번의 박동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전도 하나의 심전도가 하나의 심박동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심박동수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1회 동안 심박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 안에 24개의 박스니까 그것이 각각의 박스가 0.02초 정도씩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이 한 번 박동하는데 0.48초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보통 1분 동안에 요거를 나눠주게 되면 1분에 125번. 그래서 이 동물의 심박동수는 125번의 박동수, 1분 동안의 심박동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PR 세그멘트, ST 세그멘트, PR 세그멘트, QT 인터벌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전도를 통해서 부정맥과 같은 그러한 그 질환의 어떤 그 진단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부정맥이라는 것은 활동 전압을 시작하는 페이스메이커 셀이나 혹은 그 특수 자극 전도계의 전도 경로의 이상으로 어떤 리듬이나 아니면 흥분의 전달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정맥은 흔히 그 방실 차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실 차단은 크게 우리가 1도 심차단, 2도 심차단, 이제 3도 심차단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제 1도 심차단이라는 것은 그 PR 인터벌, 정상적인 경우에 0.2초 정도의 PR 인터벌인데, 그 PR 인터벌이 정상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P파, QRS파, T파, P, 그래서 일정한 그러한 그 리드미컬하게 오지만, 그 제1도 심차단이라는 것은 P파 후에 그 PR 인터벌, P파와 QRS 그 앞에까지 P파와 PR 세그멘트 그 인터벌이 정상보다 더 길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2도 심차단이라는 것은 P파가 계속해서 QRS파가 오는 것이 아니라 P파가 있다가 QRS파가 오지 않았다가 또 P파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약간 불규칙적으로 P파와 QRS파가 1대1이 아니라 2대1 정도, P파가 2번 있는데 뭐 QRS파가 한 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는 뭐 3대1로 PP, PQRS파, PP, PQRS파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이제 제2도 심차단입니다. 그리고 제3도 심차단이라는 것은 완전한 차단이에요. 심실에서 액션 포텐셜이 그 동방결절, 즉 심방에서의 그러한 그 전기적인 흥분이 그 심실로 전혀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향도잡이의 작용에 의해서 심실에서 액션 포텐셜이 생겨서 그 심실에서만 그 활동 전압이 생기는, 전혀 그 심방과 심실이 전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실 차단을 우리가 제1도, 제2도, 제3도로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파셜 뭐 심차단 혹은 뭐 컴플리트 완전한 심차단 혹은 뭐 제3도 심차단 이러는데, 뭐 제1도 그러니까 퍼스트 디그리 핫블럭이나 아니면 세컨드 디그리 핫블럭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부분 심차단, 그리고 컴플리트 완전한 심차단은 제3도 심차단을 우리가 완전한 심차단이라고 합니다. 심전도의 임상적 이용은 부정맥, 즉 이러한 그 향도잡이 세포나 아니면 특수 자극 전도계의 이상에 의해서 심장의 박동의 리듬이 깨지거나 아니면 흥분 전도의 여러 순서 장애 등에 의해서 이런 박동의 이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불규칙한 심장의 박동을 우리가 그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1도 심차단, 2도 심차단, 3도 심차단, 이러한 심차단을 통해서 부정맥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마취 시의 심장의 기능,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인후에서 흔히 이 심전도 측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심전도를 통해서 페이스메이커 셀, 뭐 향도잡이 세포, 동방결절이나 아니면 방실결절, 특히 방실결절은 허혈에 대한 그러한 그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자극 전도계 이상에 의해서 부정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페이스메이커 셀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의 비대, 심근 질환, 뭐 이런 비대에 의해서 뭐 피파나 아니면 뭐 PR 인터벌 같은 경우, PR 세그멘트 같은 것에 어떤 지연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약물의 효과, 독성, 아까 우리가 큐티 인터벌이 증가되는 경우, 여러 가지 무슨 오피오이드나 아니면은 안타이 사이코틱 드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큐티 인터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선천성이나 후천성 심장질환, 판막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근의 비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심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죠. 심외막 질환, 심부전, 그리고 내분비 장애, 어떤 그 타이로톡시코시스, 어떤 그 질환에 의해서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질의 불균형, 포타슘이나 칼슘, 소듐이온, 이러한 것들이 그 활동 전압의 형성에 소듐이온, 포타슘이온, 칼슘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압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전해질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떤 활동 전압의 형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상이 있을 수가 있죠. 또한 그 산염기, 평형장애, 샥, 그리고 무호흡, 특히 이러한 그 무호흡 같은 경우는 심장의 부정맥을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장 잡음, 뭐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분비 장애에 의해서 테키카디아, 심박동수가 빈맥이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심장에서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갑상선 중독증인 경우에도 심장에 어떤 박동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잡음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청색증 같은 경우는 산소 결핍으로 혈액이 푸르게 변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색증인 경우에도 흔히 심장의 어브노멀러티, 즉 심장의 이상에 의해서 이런 청색증이 흔히 생긴다고 합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으니까 심전도에서도 이상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그 임상적으로 심전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